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매일 해질녘 청운현 관아뜰에 목 없는 사내가 나타난다. 보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순간 네 목도 달아날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금기, 그리고 이를 깨버린 새 현감. 그날부터 죽은 자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감춰진 학살, 조작된 진실, 그리고 자신의 반쪽 혼과 마주하게 된 한 사내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청운현 관아에는 이상한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뜰 한가운데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지요. 목이 없는 채로 말입니다. 아전들은 그 앞을 지나며 눈을 질끈 감았고 나인들은 비명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를 드나드는 백성들조차 그것을 본 순간 입을 다물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보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순간 내 목도 달아날 것이다. 이것이 청운현 사람들이 몇 해째 지켜온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양에서 새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 윤지연은 관아 대문을 들어서다 발걸음을 멈췄지요. 저기 뜰 한가운데 서 있는 저것은 무엇이오? 지연의 물음에 마중 나온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검은 갓을 쓴 사내 말이오. 목이 없는데 어찌 서 있을 수 있소? 순간 관아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늙은 노비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대감마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십니다. 지연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사이 관아 뒤편에서 고을의 실세 황참봉이 나타났습니다. 하하, 새로 오신 대감께서 피곤하신 모양이시구려. 먼 길에 눈이 침침해지셨나 봅니다. 황참봉은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하지만 그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듣지요. 대감께서도 그리하시면 편안한 벼슬길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뜰 한가운데 서 있던 목 없는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홀로 뜰을 가로질러 걸었지요. 비석 하나가 빗속에 서 있었고 그 앞에 검은 갓을 쓴 존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목이 없는 자리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지연을 해치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호소하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연의 물음에 존재는 대답 대신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지연은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보았지요. 이 뜰 위에서 흘린 피를. 하지만 그 귀는 누군가 깎아내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는 순간 관아 전체가 숨을 죽이며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 앞 개천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신이다.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달려가 보니 목이 잘린 시신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지요. 낡은 관복을 걸친 채였습니다. 아전들이 황급히 시신을 끌어올리는 사이 지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천 건너편 버드나무 아래 그 존재가 서서 목 없는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연에게만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는 떠내려온 떠돌이 시신일 뿐입니다. 서리 동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시신 옆에 떨어진 묵은 인장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것이 떠돌이의 것이라 하는가? 이는 관측 인장이요. 그 순간 아전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황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지요. 대감, 이 고을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다치십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고을의 오래된 기록과 족보를 파헤치기로 말이지요. 며칠 뒤 지연은 낡은 장부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전임 현감 우석이라는 자가 4년 전 한양으로 상경했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상경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뒤에도 우석의 결제가 석 달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 어찌 결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연이 의문을 품은 그날 밤 관아 담장을 넘어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무녀 아린이 혼자 비석 앞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하얀 무복을 휘날리며 북을 두드리는 그녀의 입에서 낮은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다가서자 아린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대감 눈에는 저것이 보이시지요? 이 고을에서 그리 보는 이는 이제 하나뿐이옵니다. 당신도 보이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느낄 뿐이지요. 수십 개의 원혼이 이 관아를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 고을엔 말하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잠자리에 들자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목을 찾아라. 짧은 한마디와 함께 핏빛 형틀과 매질 소리, 비명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관아 지하에 옛 옥사가 있사옵니다. 4년 전에 폐쇄되었다 하옵니다만. 지연은 촛불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녹슨 쇠창살과 형틀이 나타났지요. 벽에는 다 마르지도 못한 피 자국이 손톱으로 긁은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지연이 바닥을 살피는데 구석에서 헝겊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복의 일부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작은 명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석. 전임 현감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뼈의 상태와 관복의 낡은 정도로 보아 이 시신은 최소 4년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목이 잘린 단면은 도끼로 단번에 쳐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임 사또께서 상경하셨다는 기록은 거짓이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리자 복선이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일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사옵니다. 우석 대감께서 무언가를 거부하시더니 그날로 자취를 감추셨지요. 그 뒤로 이 관아엔 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사옵니다. 무엇을 거부했단 말이오? 그건 황참봉과 형조에서 내려온 밀지가. 복선이 더 말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참봉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지요. 대감, 죽은 자 일에 너무 집착하시면 산자도 따라 죽는 법이요. 지연은 그날 밤부터 아린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관아 뒤편 작은 사당에서 마주 앉았지요.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자의 혼이 보였소. 처음엔 저주라 여겼지만 이제는 알겠소.
이는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요. 아린이 촛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눈에는 이미 저승의 빛이 묶여 있사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것이지요. 저는 굿으로 대감을 도울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하오나, 이 길은 대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이옵니다. 진실을 캐낼수록 대감의 혼도 갈라질 것이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겠소. 죽은 자들이 이토록 호소하는데 산자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소. 그날 이후 지연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았지요. 형틀 위에 묶인 채 매를 맞고 칼날 아래 무릎 꿇은 채 울부짖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꿈에서 입었던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남아 피를 흘렸습니다. 등에는 매질 자국이, 목에는 칼 자국이 생겼지요. 새 사또가 원귀에 씌었다. 관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오히려 이 고통이 진실로 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픔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요. 내가 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소. 며칠 뒤 복선이 몰래 낡은 공문서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밤을 새워 그것들을 뒤졌지요. 그러다 형조에서 내려온 비밀 밀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운년의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불순분자들을 제거하라. 밀지의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우석 현감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지요. 지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밀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보고서 초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백성들의 명단과 증거를 정리한 문서였지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지연 자신의 옛 글씨체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것을 썼단 말인가. 지연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아직 한양에서 말단 서리로 일할 때였지요. 상관의 명을 받아 청운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불온한 무리가 모여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 한 줄의 보고, 그 한 줄이 수십 명을 역적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지현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귀신을 보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는지를 말이지요. 10년 전 멀리서 청운년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목 없는 시신들을 보며 깨어났고 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죄를 끝까지 목도하게 하는 형벌이었던 것이다. 지연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대감, 큰일이옵니다. 오늘 밤 대물을 올려야 하옵니다. 더 늦으면 어찌 되는 것이오? 대감의 혼이 완전히 갈라져 저 존재에게 잡아먹히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관아뜰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린이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자 뜰을 감싸던 안개가 서서히 걷혔지요. 비석 앞에 선 존재의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보았습니다. 그 존재의 얼굴을. 그것은 지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저희는 전임 사또도 따로 떨어진 원귀도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실 때 대감의 혼이 둘로 갈라진 것이옵니다.
내 혼이 둘로 그렇사옵니다. 하나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을 걸었고 하나는 이 뜰에 묶여 죽은 자들과 함께 울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저 존재는 대감께서 외면했던 죄를 기억하는 대감의 반쪽이옵니다. 지연이 비틀거리며 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한 존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목 없는 자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 눈빛엔 원망이 아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소, 윤대감. 황참봉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칼을 든 사내들이 서 있었지요. 대감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한양까지 퍼졌소. 귀신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죽은 전임 사또를 찾아 헤맨다는 소문 말이오. 황참봉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미친 사또가 불에 타 죽을 것이오. 이 무녀와 함께 말이오. 사내들이 아린을 붙잡고 관아의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검을 빼들려 하자 등 뒤에서 칼날이 목을 겨눴지요. 대감, 조용히 타 죽으시오. 그게 편하실 것이오. 하지만 그 순간 뜰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목 없는 존재, 지연의 반쪽 혼이 몸을 일으키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와 함께 관아 사방에서 하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백성들의 혼이었습니다. 대감, 끝까지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황참봉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요. 지연은 그 틈을 타 아린을 풀어주고 외쳤습니다. 이 옷이 많은 이를 죽였소. 그는 관복을 벗어 아린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쓴 보고서, 내가 묵인한 학살, 모든 것을 적어 형조와 임금께 올리겠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작성한 보고서가 어떻게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는지, 전임 현감 우석이 어떻게 이를 거부하다 살해당했는지, 황참봉과 조정의 관리들이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낱낱이 적었지요. 아린, 내 목숨을 저 존재와 나누어 달라.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 수 있다면.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관아뜰 한가운데 거대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이 관아를 휘감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아린의 북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앞에 목 없는 존재, 자신의 반쪽 혼이 섰지요. 나는 그대들을 외면했소. 내 한 줄의 글이 그대들의 목숨을 앗아갔소. 지연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계에 적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말이지요. 김득순, 박서방, 최참봉. 모두 용서하시오. 내가 그대들을 죽였소. 원혼들이 지연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손이 지연의 몸을 파고들었지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받겠소. 모든 벌을 받겠소. 그때 지연의 반쪽 혼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는 마지막 싸움이었지요. 지연의 몸이 둘로 갈라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린의 북소리가 절정에 달했고 하늘에서 번개가 비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쳤습니다.
관아뜰에는 숨이 끊어진 지연이 쓰러져 있었고 금이 간 비석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린이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감, 살아 계시옵니다. 비석의 금이 간 틈 사이로 가려져 있던 글귀가 드러났습니다. 이 뜰 위에서 흘린 피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때 한양에서 형조 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린이 전날 밤 은밀히 보낸 전가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지연이 남긴 장계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즉시 황참봉과 관련자들을 체포하라. 관원들이 외쳤습니다. 황참봉은 도망치려 했으나 관아 대문에서 원혼들에게 가로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귀신이다. 귀신들이 나를 막는다. 사흘 뒤 지연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에는 희미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지요. 아린이 기뻐하며 물을 떠왔습니다. 대감, 다 끝났사옵니다. 황참봉과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잡혀갔고 죽은 백성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사옵니다. 지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뜰을 바라보니 더 이상 목 없는 존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존재는 어디로 간 것이오? 대감의 몸속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이제 대감은 온전한 하나의 혼이 되셨지요. 다만 대감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를 보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죄를 갚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더 이상 원혼들이 떠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청운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던 백성들의 이름이 관아 기록에 다시 적혔지요. 역적으로 몰려 죽었던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 후손들에게는 빼앗겼던 땅과 곡식이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벼슬을 내려놓고 청운현에 남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보며 조용히 살기로 했지요. 해마다 그들의 제삿날이 되면 지연은 관아뜰의 비석 앞에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지요. 김득순, 박서방, 최참봉. 부디 편히 쉬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미친 사또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지요. 저 양반은 죽은 자 편에 섰던 사또시다. 벼슬을 버리고까지 죄를 갚으려 하신 분이시지. 아이들은 지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뜰 한가운데 서 계신 저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뜰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가끔 죄 없이 죽은 혼들이 보인다는 것을 말이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관아를 둘러보다 뜰 한가운데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석 뒤편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읽었지요. 사람이 외면한 죄를 귀신은 잊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끝내 자기 혼을 물어뜯으리라. 새 관리는 섬뜩함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관아는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뭐가 없는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이가 나타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검은 갓을 쓴 사내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모른 척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신의 반쪽 혼이 돌아와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운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했지요. 그리고 해마다 비석 앞에 조용히 초 하나를 더했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